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먼저 질문 하나로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이는 화면 있죠? 이 화면에서 유대인인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음, 찾았습니까? 정답을 맞추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대부분 맞추셨겠지만 지금 갸우뚱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 저기 우디 앨런은 유대인 같이 생겼지만 다른 사람들은 좀 아니잖아. 유대인이라면은 남자는 우디 앨런, 여자는 바브라 스트라이전드처럼 생긴 것 아냐?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음. 심지어 크크 더글라스랑 스칼렛 요한슨도 유대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사람들이 그 유대인의 전형적인 생김새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코가 좀 크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밤색인데 곱슬머리다, 뭐, 그렇게. 근데 사실 뭐, 그 밤색 곱슬머리에 코 큰 사람이 한둘인가요? 이 사람 봐요. 이 사람도 유대인처럼 생기지 않습니까? 사실 이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지도자였던 야세르 아라파트입니다. 아라파트. 뭐, 근데 이제 늘 아랍식 머리 가리개나 이 군인 모자를 쓰고 다녀서 잘 안 보이지만 머리도 아마 곱슬머리였을 겁니다. 이렇게 겉만 보고 유대인을 알아보는 건 정말 힘들어요. 그럼 유대인 혈통 같은 건 없단 말인가? 민족적 특성 같은 건 없단 말인가? 뭐, 그런 의문이 떠오르죠. 왜 주변에 보면 유대 민족이 어떠니 뭐 이런 말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유대 민족이 똑똑하니 뭐 어떠니 이런 말 하는 사람 많은데 유대인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뭐 외적 특징 같은 게 없단 말인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현재 유대인은 사실 민족도 아닙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민족은 아니에요. 어. 민족이 뭐냐? 한번 보죠. 논문에서 하나 발췌했는데요. 이 헌법상 민족의 의미란 논문이에요. 일단 민족이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결정적으로 제일 중요한 게 혈연이죠, 보통은. 혈연과 언어, 문화가 보통 이제 민족을 판별하는 중요한 세 가지 요소죠. 근데 혈연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한 민족은 아니에요, 확실히. 왜냐면은 유대인 중에는 스칼렛 요한슨 같이 전형적인 백인 같은 사람도 있고, 어, 심지어 흑인 유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 약 2000년 전만 해도 유대인은 알아보기 편했죠. 로마가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을 쫓아내버렸죠. 물론 다 쫓겨난 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이 쫓겨났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서기 약 70년 정도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퍼져나왔거든요. 주로 유럽으로 많이 가긴 했는데 유럽도 뭐 동유럽이 있고 서유럽이 있고 그리고 남유럽이 있고 근데 이제 또 중동으로 가는 사람 유대인들도 많아요. 뭐 바그다드니 알렉산드리안 이런 데로 가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데 가면서 섞이게 되죠. 섞입니다. 하여튼 옛날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 있는지 잠깐 보죠. 기독교인들은 잘 알죠. 그 구약 성서에 나온 사람들 유대인이죠. 근데 이게 마태복음에 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익숙하실 어, 기독교인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봐요. 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뭐 등등등등 읽어보시죠 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야곱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았잖아요. 근데 야곱은 이름이 하나 돼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이 야곱 혹은 이스라엘이 12아들을 낳아요. 그리고 이 12아들의 후손들이 유대의 12지파를 형성합니다. 유대인들은 12지파가 있어요. 12부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유대인은 이제 야곱의 아들들로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뭐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 아브라함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 포경이죠, 포경. 하나님과 이렇게 합의를 보고 포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유대인이라 본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자꾸 이렇게 번져 나가면서
나중에 이제 다윗 왕의 나라의 주민들이 되는 거죠. 다윗 왕, 솔로몬, 그다음에 솔로몬 왕. 그러니까 다윗 왕이 이렇게 왕이 됐을 때가 약 BC 1000년 정도예요. 솔로몬, 그다음 문제는 솔로몬 왕 이후에 발생하는데요. 그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분리가 돼요. 북쪽에 이스라엘과 남쪽에 유대 이렇게 분리가 돼요. 이제 예루살렘은 남쪽 유대에 속해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BC 975년쯤 됐어요. 한 200년 후에 아시리아 사람들이 침공을 해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즉 북쪽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북쪽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을 이렇게 딴 데로 이주를 시켜버려요. 근데 북쪽 나라에 살던 유대인들이 12지파가 가운데 약 10지파, 10개의 지파가 거기 있었다니까. 문제는. 그러니까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기 살았는 거죠. 뭐 지파로 따지면. 걔들이 이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실종됐어요. 실종. 어디 갔는지 몰라요. 뭐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사이비로 간주되는 일부 종파에서는 어디 갔는지 안다고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한국 사람도 그 유대 지파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뭐 대부분 뻘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BC 722년인데 그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부 나라의 유대인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들어온 게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 사이가 좀 안 좋은 걸로 신약 성서에 나오죠. 그래서 안 좋은 거죠. 그쪽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남쪽 유대 땅에 살던 사람들이 북쪽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10개 지파가 흐지부지 소멸되고 그 유대 땅에 남은 두 지파가 이제 사는 거죠. 그러다가 BC 586년에 그 유명한 그 바빌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또 유대를 또 정복해. 이번에는 유대인들을 또 납치를 해요. 물론 이제 다들 간 건 아니고 특히 이제 잘 나가는 사람들, 유력한 집안 사람들 주로 납치를 해서 바빌론 데려가서 노예로 써먹어요. 그러다가 BC 539년에 그 페르시아 왕국을 건설한 키로스가 또 바빌론을 정복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유대인을 해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빌론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유대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키로스 왕이 유대인들을 복권시킨 덕분에 유대인들은 다시 이제 성전을 짓거든요. 느부갓네살이 그 솔로몬 성전을 파괴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빌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을 지어가지고 BC 515년에 제2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이 제2성전이 한 500년 이상 무사했어요. 무사했는데 70년에 서기 70년에 또 로마인들한테 또 대들다가 또 이제 로마인들이 기분 나쁘다고 해서 성전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이제 제2성전 시대가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소위 유명한 디아스포라가 시작되는 거죠. 디아스포라 이제 뭐 번역하면 분산인데 분산 뭐 이산 혹은 분산 혹은 이산 전 세계로 이제 유대인들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가지고 주로 동유럽 쪽으로 간 유대인들은 이제 아슈케나즈라고 불리고 그 남유럽 뭐 포르투갈, 스페인 쪽으로 간 유대인들은 주로 이제 세파르디라고 불리고 그리고 이제 중동 쪽으로 간 유대인들은 미즈라히라고 불렸는데요. 나중에 세파르디 유대인들도 이제 중동 쪽으로 많이 가요. 왜냐하면 16세기쯤에 유대인 박해가 시작돼서 중동 쪽으로 많이 가죠. 19세기에는 러시아에서 유대인들 많이 박해해서 뭐 딴 데로 가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시오니즘 운동과 맞물려 가지고 이스라엘로 이주한 유대인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미국으로도 많이 갔어요. 러시아 쪽에 있던 러시아와 동유럽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때 미국으로도 많이 갔어요. 이스라엘로 가는 유대인들도 좀 생깁니다. 그 이제 이걸 그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로 이 사람들이 알리야라고 부르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이제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이 좀 살았어요. 뭐 로마에서 나가라 그런다고 다 나가나요? 다 안 나가죠. 그리고 이제 뭐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하나씩 이제 들어오기도 했고 해서
유대인들이 꽤 살았어요. 아랍인들도 꽤 살고. 근데 19세기 말에는 그 당시 팔레스타인 땅이 오토만 제국 땅이었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오스만 투르크라고 부르는 오토만 제국 땅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오토만 제국 1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그 땅을 차지하고 이걸 이제 벨푸어 선언이라고 일부 유대인들한테 좀 주자 이래가지고 그 유대 국가가 진짜 막 성립될 조짐이 보이니까 또 유대인들이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1948년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성립됐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성립될 때 이 나라가 누구를 받아야 하느냐? 당연히 유대인을 받아야죠. 유대인이 국민이 돼야죠. 근데 유대인이 누구냐?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근데 상당히 까다로워, 의외로. 누가 유대인인지 확인하기가 좀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이게 수천 년, 약 2000년 동안 이렇게 흩어져 살아가지고 서로 많이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아시케나지 유대인들은 북유럽 사람들처럼 얼굴 허여멀건하고, 그리고 뭐 푸틴처럼 생긴 애들도 있고, 그런데 또 남유럽 유대인들은 약간 이태리나 스페인 사람처럼 생기고,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약간 중동 사람처럼 생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핏줄로는 이제 생김새로는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기준을 세웠는데, 어떤 기준이냐? 일단 네가 유대인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된 거야. 특히 이제 할아버지 때, 그러니까 친할아버지나 외할아버지, 혹은 친할머니나 외할머니가 유대인이면 너 유대인으로 인정해줄게.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또 원래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옛날에 유대교로 개종했으면 유대인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법으로 정했어요. Law of Return, 귀환법이라고 그러는데 참 그 두 가지죠. 하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유대인이었으면 유대인. 그 할아버지 중 한 사람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한다. 또 하나는 유대교이면 유대인 인정한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이렇게 발생 당시에 세속 국가로 스스로를 정의했거든요. 우리는 이슬람 국가 혹은 기독교 국가, 유대교 국가 이게 아니고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세속 국가다고 했기 때문에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국민으로 받아준다. 결정한 건 좀 이상하긴 해요. 참 이게 생김새로 보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따라 현실에서는 다양한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케나지, 세파르디, 중동, 미즈라엘, 말씀드렸다시피 흑인 유대인도 있거든요. 에티오피아 유대인. 에티오피아 유대인이 유명해요. 이게 70년대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났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에티오피아 유대인들을 구해내려고 이렇게 모사드가 이렇게 특수 작전까지 해가지고 막 비행기 실어 날아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중 일부는 아직도 에티오피아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 이제 이스라엘 정부의 기준이었고요. 사실 정통 유대교에서는 또 기준이 다릅니다. 정통 유대교에서는 아빠가 유대인이어도 유대인으로 안 쳐져요.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유대인입니다. 그럼 얘들이 그렇게 입장을 정했어요.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이게 고대로부터 인정되는 유대인 판별법이라 이거예요. 그런데 왜 성서에는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로 개종하면 유대인이다. 이건 옛날부터 있던 거니까. 사실 그 신약 성서에 나오는 헤롯 왕 있잖아요. 헤롯 대왕.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던 헤롯 대왕. 헤롯 대왕도 자기 할아버지 때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에돔 사람이었죠, 아마. 에돔 사람. 에돔이라고 현재 이스라엘의 약간 동남쪽에 있던 나라가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 때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이제 유대 왕이 되었죠, 아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은 이제 굳이 민족이라 보려면 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민족은 아니고, 혈통에 따른 민족은 아니고, 심지어 언어에 따른 민족도 아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현재 히브리어를 쓰는데, 히브리어는 2000년 동안 안 쓰던 언어예요. 이스라엘을 건국하면서 다시 쓰자고 해가지고 억지로 이렇게 배워서 쓰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동유럽 유대인들은
이디시라고 다른 언어를 쓰고 남유럽 유대인들은 또 다른 언어를 쓰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로 모여서 이제 다시 언어를 배워서 히브리어를 쓰고 있어요. 이제는 또 종교 집단도 아니고. 그럼 유대인이 뭐죠? 누가 유대인이죠? 뭐 결론적으로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이유로 본인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뭐 주변에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혹은 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인정하고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다. 뭐 엄밀하진 않지만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된다고 봅니다. 뭐 핏줄이 어떤 이런 얘기 주변에 한 사람이 있으면은 무시해도 됩니다. 유대 핏줄이는 거 없어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